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자유통일당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의 얼마 남지 않는 총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꼭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휴대폰에 있는 분들에게만 전달해도 됩니다. 이것이 선거운동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도태우 대구 중남군가요? 그 공천을 경선을 받아서 경선을 실시해서 공천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노총이 굴복한 겁니다. 언론이 공격하자 5.18 망언이라고 공격하자 결국 그것을 공천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좀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정봉주하고 도태우, 그러니까 뭐 언론이니까 뭐 양쪽에 있는데 정봉주는 진짜 막말입니다. 정봉주는 뭐 북한의 지뢰가 터져서 DMZ단에서 수색 가다가 그래서 발목이 나가 발목 지뢰거든요. 그 지뢰를 밟으면 발목이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 목발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발 DMZ 지대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DMZ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바른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해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신체를 손상당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그걸 경품 주고 목발 지뢰를 한다고?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막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태우 후보 얘기는 사실은 5.18의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건 상식이다. 북한이 여러 가지 개입했습니다. 저는 뭐 북한에 직접 그 군인이 나왔냐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이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갑자기 북한으로 날아가는 그 간첩들의 그 전통문이 하루에 5,000회 이상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한민국 남쪽에 광주나 이 지역에 숨겨져 있던 그 고정 간첩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18 당시에 기록을 보면 5.18 터지고 바로 그 주변에 40몇 개인가요? 경찰서 무기고가 습격당했습니다. 여러분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40몇 개 무기고를 동시에 턴다는 얘기는 무기고를 사전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턴다는 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5.18 통해서 국가정복을 개입한. 저는 그 광주 5.18 사건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18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던 전복 세력의 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전두환 당시의 정권에 뭔가 그 비상경 확대 조치에 반대해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바랐던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5.18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것은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고 끊임없이 추적해야 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태우 후보는 사과문도 했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도태우 후보의 사과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했는데 결국은 다시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공천을 취소했는데 이걸 좀 보면 도태우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5.18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5.18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5.18을 통해서 국가 전복을 시도하려던 소수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나 혹은 극렬군자의 소행은 저는 공격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했다고 지금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 결국은 민주노총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이 언론노조 안에 KBS, MBC, SBS 다 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고 보수 언론이 쫓아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저들이 거기에 굴복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저들 가지고 결국 싸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5.18 폄훼 논란과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 논란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언론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우파 활동가들이나 그리고 실력 있는 우파 지식인들이 나서면 좌파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광고하거나 혹은 뭐 또 이렇게 해왔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좌파의 우파에 대한 공격 프레임에 말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사상이 전체주의입니다. 토탈 한 가지 생각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역사관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겁니다. 당이 만든 사상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국가의 이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서로 상호 경쟁하도록 다원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전체주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정치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그냥 이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뽑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거기서 다수결을 따르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전제는 뭡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정당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사상 있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전복시키려 하지만 않으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또 그 다음에 전체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가, 그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거기는 하나의 생각만 강조하죠. 여기에 관해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레이몽 아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체주의 특징 5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당만,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당 외에는 다른 당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공산당 말고 다른 당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당이 있기는 그거는 그냥 가짜 정당이죠. 조선노동당밖에 없습니다. 국가 권력, 이 당이 통째로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위에 당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 북한은 뭐가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 있죠. 주체 혁명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엔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의 사상이 이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과 선전수단이 국가가 독점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동부죠. 주로 김정은도 김일성도 맨 처음에 이 선동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김정일도 등장하기 전에 조선노동당 선동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여정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만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도전하면 네 번째죠. 개인의 모든 사상은 이념적으로 해석되어서 만약에 이런 국가의 사상이나 그런 해석에 도전하면 전부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가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사회 통제 경제죠. 그 다음에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이런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해석에 반대하면 전부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게 레이몽 아롱의 전체주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인민민주주의 실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감히 훼손하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이거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5.18을 우상화하는 건 범죄입니다. 왜 5.18을 우상화합니까? 보수주의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부분만 압니다. 우리가 현재 뭘 안다고 할 때 사실은 한 면만을 보거나 혹은
코끼리를 본다 할 때 다리만 보거나 혹은 꼬리만 보거나 머리만 보거나 귀만 보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다도 실체에 가려면 현재 아는 것이 옳은가? 현재 아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허용하고 반론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훨씬 더 가까이 갑니다.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서로 이 사상의 시장에서 혹은 역사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경쟁하지 못하고 왜요? 생각을 장악하고 사상을 장악해서 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5.18이 신입니까? 이 나라를 전체주로 끌고 가려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 문제는 왜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적 문제는 실험할 수 있잖아요. 자연과학의 문제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점점 더 실체에 가까이 가면서 지식들이 좀 쌓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다 쌓여가는 지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선조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지식들이 쌓여가니까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어떤가요?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쌓여갈 수 없습니다.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건 그러면 어떻게 아냐? 역사를 통해서밖에 알지 못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실패했냐? 성공했냐? 교훈은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공산당은 그 역사를 딱 틀어지면 현재의 정당성이 그 역사 속에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5.18을 통해서 공산당은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주사파들은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5.18을 가로막은 세력, 자신들의 폭동은 빼버리고 5.18을 가로막은 세력 미국과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혁명을 숭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5.18이 미완의 혁명이니까 이제 전국혁명으로 가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역사투쟁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보수는 내용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합니까? 5.18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사파들은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전쟁, 동학항쟁 거기까지 지금 역사관에 넣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역사는 피착취자들 그러니까 역사를 억압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착취하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혁명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했다. 폭력혁명을 부추기는 사상이 계급투쟁사관인데 이거에 정당성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굳이 헌법 전문에 넣은 이유는. 그러면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도 민중들의 정당성을 향한 투쟁으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공산혁명도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급투쟁 사관을 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악마의 사관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협력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 물론 갈등도 존재하죠. 인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땅을 가진 사람과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오늘날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걸 깨는 겁니다. 악마의 계급투쟁 사관입니다. 운동권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결국은 계급투쟁 사관을 강요하고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조하는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서 지금 현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정당한 문제제기란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비판이 허용돼야 됩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그게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안에 있는 언론 노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사파들의 5.18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역사관, 계급투쟁 사관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언론이 공격하고 보수 언론이 그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동조하면 거짓말과 주사파에 대해서 싸우는 정당한 투쟁하는 사람들 전부 잘라내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사파의 전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2대 4월 10일 이후에 저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주사파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들과 전쟁, 자유통일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보수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비례정당만은 꼭 저 주사파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 자유통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